국형입니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집에서 좀 촬영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리고 일단 촬영하기 앞서서 제가 오늘 새로운 기계를 하나 사서, 보시면 뭐 이렇게 마우스도 왔다 갔다 하고 보일 겁니다. 이게 제가 워콤이라는 기계를 사서 했던 거고요. 이건 여담이라서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오늘 할 주제는 그 슬관절에 대해서,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만 할게요. 저번에 했던 그 주제에 대해서 제가 고관절에 대해서 너무 많이 다뤘더니 좀 너무 많은 지식을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소화하려고 했다 보니까 좀 많이 좀 내용이 너무 산으로 갔던 것도 있지 않아서 이번엔 좀 짧게 가는 걸로 할게요. 제가 이건 펜도 있어서 지금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들어가게 되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슬관절이라 하면은 보통 이제 네이버에서 이제 보면 이런 저희 무릎을 슬관절이라 그러고, 슬관절은 한자로 표현한 겁니다. 한자로 표현한 거고, 그리고 이제 퇴행성 관절염, 저희가 이제 다루게 된 퇴행성 관절염이라 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자동차 타이어가 마모되듯이 제 무릎도 사람 몸도 쓰게 되면 퇴화하게 됩니다. 퇴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저희가 마모가 되는 거를 그냥 쉽게 얘기해서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긴 하는데요. 진단과 원인, 치료, 예후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이제 진단에 대해서는 처음에 그냥 엑스레이만 봐도 대충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고, 원인은 이제 뭐 딴 거 없죠. 그냥 뭐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이가 드는 거고, 마모가 되듯이, 타이어가 마모되듯이, 베어링이 마모되듯이 그렇게 원인입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가서는 퇴행성 관절, 인공 관절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거는 정말 마지막 단계고, 그리고 치료에서도 정말 할 말이 많고. 일단 슬관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슬관절은 이제 무릎이 있으면, 거기에 저희가 무릎에 있으면 당연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으면, 무릎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있고요. 연골이 이렇게 있고, 연골이 있게 되고, 그리고 뭐 여기 안에는 반어 연골판 같은 게 이렇게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인대 같은 게 각각 조정하게 되고요. 인대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무릎을 잘 보존하게 됩니다. 무릎을 보존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연골이 달게 되고, 우리 연골판이 달게 되고, 그리고 그 연골판이 달게 되면은 무릎에 있는 연골이 달게 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자연스럽게 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몸이 이제, 다음에 제가 엑스레이를 보여드릴 텐데,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게 점점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이렇게 점점 진행되는 게 보일 겁니다. 여기 반점은 여기 이렇게 관절면이 다 띄어져 있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다 띄어졌는데, 이게 그냥 띄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서 있는 사진인데, 여기에 연골이 차 있거나 반의 연골판이 있었는데, 그게 다 마모돼서 점점 나가는 단계예요.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붙게 되잖아요. 아예 붙어버리잖아요. 이 붙어버리는 거를 저희가 그냥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게 되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퇴행성 관절염이 점점 진행돼가지고 결국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보통은 2단계에서 해줄 게 있고, 2단계에서 해줄 게 있고, 그리고 2단계에서는 해줄 게 있습니다. 거기 각각 치료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보통 저희가 휘루안 주사 이런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퇴행성 관절염이 처음에 시작되는 단계예요. 이렇게 눈에 보면 알겠죠. 이제 진행한다는 단계를 이제 눈으로 보면 알겠는데, 이때는 이제 보통 휘루안 주사라고 연골 주사 같은 거를 많이 놓게 돼요. 로컬 대학병원에서도 하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이제 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대학병원에다 좀 힘들다, 시간이 많이 부족하니까 환자들을 치이다 보니까. 그리고 2단계까지는 아직도 희루한 주사가 있고, 그리고 지금 2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보통 제가 다른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 2단계까지 오면은 진짜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무릎을 뭐 어떻게 뭐 살릴 수가 없다고 해서 그냥 저희가 인공관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는 뭐 무릎 근력을 강화시켜서 최대한 자기 무릎을 오랫동안 쓰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이제 점점 노화가 되는데, 얼마큼 그 노화를 방지를 시키고, 저희 몸이랑 똑같아요. 저희 몸도 늙어가는데 저희 몸의 퇴화를 점점 방어를 조금씩 천천히 하게 되고, 이런 단계예요. 이제 그런 단계를 이제 어떻게 하냐, 뭐 그런 거는 뭐 차차 하는 거고, 뭐 제일 흔한 거는 퇴행성 관절염에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자기 무릎을 오랫동안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변에 있는 근육 같은 거 있죠. 주변에 있는 근육 같은 게 강하게 되면 무릎을 짱짱하게 잡아주니까 그만큼 자기 무릎을 많이 안 쓰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행성 관절염이 더 천천히 오게 되고, 그래서 저희가 무릎 운동을 열심히 하라. 운동을 열심히 하면 그만큼 근력이 강화되니까 근력이 뼈를 잘 잡아주고 뼈가 마모가 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막아만 주면 되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봐요. 그렇다고 했는데, 이런 처음에 첫 단계 같은 게, 이런 단계에서는 연골이 상하게 되잖아요. 연골이 상하면 뼈가 바로 노출이 되고, 뼈가 노출되면 뼈랑 뼈끼리 부딪히면 통증이 또 일어나게 돼요. 그 환자들이 그때부터 이제 통증이 서서히 아프게 되고, 보통 계단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그리고 무릎 쪼그려야 될 때 많이 아프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단 올라갈 때는 자기 몸무게 1.5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려갈 때는 자기 몸무게 2~3배까지도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연골이 달아졌으니까 쿵쿵쿵 찍어서 더 아프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제 그때 와서 이제 무릎이 아프다기보다는 내려갈 때 시큰시큰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보통 그런 얘기고, 보통 저희가 이제 사진을 쫙 한번 보면 이제 조금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말씀 드리면 이제 그때부터 보통 이제 지금은 나온 제재가 되게 많아서, 연골이 상하니까 연골을 좀 보호해 주자는 의미에서 희루한 주사라고, 연골 주사라고 보통 많이 알려져 있어요. 연골 주사를 놔서 좀 퇴행 속도를 늦추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몸무게를 줄이시고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뭐 운동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뭐 굳이 여기서 다루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보통 여기까지 얘기고, 그래서 이 3, 4단계 넘어가면은 제일 저 먼저 보여드린 게 마지막 단계, 인공관절 얘기만 들으셨잖아요. 뭐 어디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했다, 이렇게 하면은, 인공관절 수술한 게 이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해주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 해주면은 이렇게 여기 있는 관절을 다 없애요. 사람 뼈를 없애고, 여기를 사는 뼈를 없애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변환하게 해주는 거예요. 인공관절로 해주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자기 관절처럼 쓸 수 있냐?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이게 또 여러 가지 원인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무릎을 아껴서 자기 걸 하자. 근데 보통 죄송하지만 여기까지 오시면 보통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많이 쓰시고, 그리고 저희도 웬만하면은 이제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 조절을 위해서 이제 인공관절로 가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인공관절 이렇게 하게 돼요. 인공관절 하는 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렇다 해가지고, 근데 저희가 아무나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65세 이상 어른 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게 되고, 나머지는 또 이제는 이거는 그런 아직 퇴행성 관절염 말기가 아니고, 보통은 좀 살아있을 때,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50세 이런 분들한테 인공관절 할 수 없잖아요. 기다렸다 보면은 이러신 분들은 언젠가 무릎이 나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퇴행성 관절 갈 때가 기다리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더 빨리 와요, 남들보다. 그래서 기다리니 차라리, 제가 설명을 잘못했어요. 지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반대쪽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신 분들은 보통 이제 이렇게
무릎의 축을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어긋나 있으신 분들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무릎을 잘라가지고 축을 좀 옮겨 놓은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덜 오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다리가 많다 그래요. 오다리가 뭐냐면은 다리가 이렇게 싹 벌어지는 거예요. 오다리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다리에 오다리가 많으니까 이렇게 오다리가 많은 거예요. 이렇게 오다리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달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자꾸 달게 되니까 중심축을 이쪽으로 옮겨주게 하면서 여기를 좀 공간을 좀 벌려주는 거예요. 그런 수술이 이런 수술이에요. 그러면 중심축이 조금 이쪽으로 제가 직선을 잘 못 그려서 그런데 중심축이 이쪽으로 바뀌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쪽에 있는 퇴행성 관절염이 사라지게 돼요. 이쪽으로 몸무게가 쏠리는 거를 많이 막아줘요. 막아주게 되면서 이제 이쪽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제가 그러니까 이쪽에 몸무게가 쏠려서 더 마모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예요. 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퇴행성 관절염을 저희가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수술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젊으신 분들 같은 이거 같은 거 똑같은 경우예요. 비슷한 사례인데 이분은 양쪽에 다 있으신 분들인데 이분도 이제 이쪽에 있으면 이렇게 부분 치환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주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이렇게 술관절의 퇴행성 관절에 대해서는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짧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진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무릎을 아껴 쓰세요. 무릎 아껴 쓰시는데 정말 이렇게 뭐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뭐 연골이 상했다거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무릎을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자기 상태를 일단 먼저 아셔야 돼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무릎이 어느 상태니까 내가 이렇게 관리를 받고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이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저도 이제 환자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건데 좀 길게 설명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는 제가 인공관절이 과연 어떤 게 있나 그리고 인공관절의 예후나 치료 방법 인공관절의 예후나 합병증에 대해서 좀 다루고 싶어요. 이렇게 좀 짧게 다루고 싶은 게 제 목표라서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닥터 국경이었고요. 이때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누님이 말씀드린 환자 3명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여쭤보시면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